10월 모의고사 풀이 확통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이 친구는 봤을 때 이제 이항 분포 평균 구하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B는 NP이기 때문에 평균은 NP, 분선은 NPQ.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평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 곱하면 되죠. 25가 되겠습니다. 자, 24번 여기서 핵심이 이제 배반 사건이죠. 자, 배반 사건을 봤을 때 손절 사건 두 개 교집합이 0이다. 이렇게.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PA 합 B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걸 보면 PA 더하기 PB 빼기 이제 PA 교 B인데 이 친구가 이미 0이죠. 그러면 PA랑 PB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되니까 PA가 이미 3분의 1. 그 다음에 우리가 여집합은 어떻게 구하죠? 무엇인가의 여사건. 여사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P 네모 이렇게. 그래서 이제 3분의 2가 될 거고, 그럼 이제 PB가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 더하면 12분의 7 이렇게. 그래서 요거 여사건 정리해 두시고, 뭐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드 모르간 법칙, 요것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P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분배를 시켜서 요렇게 정리가 되는. 오케이, 되겠고. 자, 25번 같은 종류의 공책 10권을 4명의 학생에게 나눠준답니다. 그러면 같은 것을 나눠준다. 중복 조합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A, B가 각각 2권 이상의 공책을 받아야 되고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0.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한 범위가 2, 여기는 0, 0. 그럼 미리 앉혀주고 시작하면 두 개 빼면 6이 되겠죠. 그래서 4H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9C3 987 321 하면 4에 3에 12에 8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이 친구 좀 중요한데요. 이제 이거는 수능장 가서도 무조건 보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천천히 해석을 해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 했을 때 최대 공약수가 홀수일 확률입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이제 최대 공약수가 홀수이다 라고 했을 때 1이 될 수도 있겠고 3이 될 수도 있겠고 5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1이 될 때 뭐 1, 6, 1, 2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도 최대 공약수가 1인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2랑 3. 사실 이제 서로소는 서로 인수가 그 1인 거 이렇게 되는데 서로소 관계일 때도 1이 되죠. 그래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일이 세기가. 그래, 경우가 많다 이 판단이 가능하면, 경우가 너무 많아 무조건 이의사건. 이게 이제 생각이 좀 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 공약수가 짝수일 때, 그럼 이제 최대 공약수가 2, 4, 6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쉽죠. 관계가 무조건 2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생각하기 편하게 바꿔보면 결국 짝수 3개에서 우리가 이제 1, 2, 3, 4, 5, 6 했을 때 짝수가 2, 4, 6 3개죠. 그러면 이제 중복 순열로 가면 됩니다. 1 빼기 36분에 그냥 짝수도 아무거나 갖다 넣어도 괜찮다 이 뜻인 거죠. A, B에. 그래서 3의 제곱 이렇게 돼서 답이 4분의 3 이렇게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사건을 생각한다는 기준은 그건 것 같습니다. 좀 경우가 복잡해질 때, 일일이 세기가 힘들 때,
그렇고 사실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답을 보세요. 12분의 6, 12분의 7, 12분의 8, 12분의 9 훨씬 더 반보다 넘었었죠. 그러면 웬만하면 6건일 겁니다. 세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일이 세려고 하면 사실 이제 이거를 좀 답이 안 나온 친구들이 1에서 경우를 셀 때 3은 사실 쉽죠. 뭐 3, 6, 3, 3, 6, 3 이런 식으로 세면 되고 5도 5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1을 할 때 1의 배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도 되긴 되는데 2, 3 이런 게 있죠. 뭐 4, 5 이런 식으로 서로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카운트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조차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걸로. 자, 27번. 요 친구는 딱 보자마자 들어야 되는 생각이 고정된 걸 기준으로 해석을 하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여기죠. 표준 편차가 같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죠?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같으면 시그마가 같으면 그래프 개형이 똑같습니다. 즉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평행이동 관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평균이 같으면 대칭 축의 위치가 이제 똑같아진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 개념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보고 얘가 표준 편차가 똑같기 때문에 분산이 똑같기 때문에 함수가 똑같겠구나.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는 각각 fx와 gx다 했을 때 만나는 점의 x좌표를 a라고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그러면 천천히 보면 얘가 이제 그림이 x가 평균이 이제 8, y가 평균이 10, 10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8, 여기가 12. 그럼 대칭성에 있는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가면 대칭축의 절반인 친구에서 교점이 생깁니다. 오케이. 이건 이제 쉽게 설명하면 그 축대칭 함수의 성질인데 우리가 이제 쉽게 예시를 들어서 얘를 이제 x제곱이라 두면 마이너스 x제곱 이 친구가 마이너스 x만큼 4만큼 평행이동을 갔죠. 근데 얘를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냥 예시를 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 관계가 어떻다? 평행이동을 4만큼 했을 때 얘가 이제 제곱이기 때문에 대칭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평행이동의 절반만큼의 대칭축이 생기는구나.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행이동이 대칭축이 이제 축대칭이 일어나면 평행이동을 해도 축대칭이 축끼리의 반띵이 이제 교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왜 이렇게 절죠? 오랜만에 찍어서 긴장했나? 확통을 제일 먼저 찍고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감이 없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P 8부터 Y까지 A는 이제 10이죠. 그러면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럼 사실 이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1부터 2까지니까 2랑 1을 빼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꼼수 2개 빼면 7, 9 1의 자릿수가 9죠. 바로 0.1359 원래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계산을 다 해보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줘야 될 게 이런 문제가 꼭 한 문제는 나올 텐데 표준 편차가 같을 때 일어나는 일, 평균이 같을 때 일어나는 일, 표준 편차가 같게 되면 축 대칭이기 때문에 축의 절반 값이 무조건 교점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 요 친구 매우 중요하다. 요새 이제 이 친구가 조금 이제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링크를 걸어 드리면
링크를 찾아 드리면 확률 바로 앞에 문제 요겁니다. 자, 6평 가형 14번인데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할 때 A, B이고 A, C 1 확률은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3번 던지죠. 그러면 6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A가 고정이 됐을 때 B랑 C가 연관이 없죠. 오케이. 그러면 A가 고정이 됐을 때 B랑 C가 그냥 중복순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가 2일 때 그러면 이제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 1밖에 없으니까 1의 제곱. A가 이제 3이 되면 이 두 노마가 될 수 있는 게 1, 2. 그래서 이제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A가 6이 될 때 5가지 있죠. 1부터 5까지. 그래서 5의 제곱. 요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6분의 5의 6의 11 해서 이제 216분의 55 요렇게 이제 정답이 되는 문제였는데, 요 친구가 해석을 해보면 똑같이 요렇게 됩니다. 여기서 봤을 때 천천히 보시면 f2n-1이 f2n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일단은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 선택을 한대요. 거기서 조건부 확률이다, 맞죠? n이 4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홀수가 짝수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관계가 생기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보면 핵심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독립적이죠. 1, 2 관계랑 3, 4 관계가 어때요? 이 포맷이 완전 똑같죠. 완전 똑같으면 대칭성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칭성이란 뜻은 이제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하나만 카운트를 하고 나머지는 곱하기 처리를 할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고 하면 이미 크기가 정해졌죠.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조합이 되고, 그럼 이제 얘가 1부터 8까지 숫자 중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8C 2 요렇게 이제 가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등식에 부등식 유형입니다. 그래서 부등식 유형으로 했을 때 조합으로 푸는 거 8C. 그럼 나머지 친구들도 어떻습니까? 총 4가지가 있겠죠. n이 1부터 4까지 대입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8C2의 4제곱 요렇게 됩니다. 각각의 경우가 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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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C 이렇게 있을 테니까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제약 조건이 F1과 F5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F1과 F5가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 F2랑 그다음 이 친구는 이제 여기다가 3을 대입해 준 거니까 F6. 사실 그러면 이제 F3, F4 그 다음에 이제 F7, F8 이거는 관련이 없으니까 나머지 두 친구는 미리 때려줍니다. 이 친구들만 결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친구들은 3, 4, 7, 8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8C의 제곱 그대로 가주시고, 그 함수 개수 하면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요것만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 친구들도 결정을 해줘야 함수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의미가 뭡니까? F1이랑 F5가 같아야만 하죠. 그래서 이제 카운트를 할 때 얘를 기준으로 이제 카운트를 할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1일 때 이 두 놈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2부터 8까지죠. 그럼 총 몇 개? 7의 제곱. 그 다음에 이 친구가 2로 고정이 되면 3부터 8까지니까 총 6개죠. 6의 제곱. 자, 이렇게 가서 이제 어떻게 된다? 이 친구가 7이 될 때 8, 8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문제랑 거의 똑같죠, 풀이가. 그래서 중복순열이다. 요거를 좀 캐치를 해 줍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제곱 날리고 2개 남고, 그 다음에 이제 7제곱까지. 그럼 2분의, 큰일 날 뻔했습니다. 6분의 7에 8에 15 분의, 이 친구도 사실 이제 7, 8, 56, 7, 8, 56에 2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7, 8 하나씩 날려주시고 4 날려고
5, 2 날리고 그럼 47, 28 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이 2번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중복 순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체크를 해 두시고 요거는 문제가 굉장히 그레이트하다. 좋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정리를 해 보시고 각각이 이제 독립 인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순서가 정해진다 하면 우리가 8C2로 갈 수가 있다 맞죠? 그거에 이제 4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1, 2, 3, 4 중 모든 숫자가 한 개씩 포함이 되도록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씩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고 거기서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선택을 한답니다. 그때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중 1의 자릿수와 100의 자릿수가 같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6개를 판을 깔아 둡니다. 거기서 이제 1의 자리, 100의 자리가 same 하다. 요것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요까지만 문제를 읽었을 때 어떻습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선택한다 했으니까 중복 조합이 되는데 이제 누구를 몇 개 뽑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죠. 얘가 한 개 이상씩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일렬로 나열하려고 하면 사실 무슨 숫자가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분할, 직접 개수를 세야 된다.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숫자를 이제 411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21 그 다음에 222 이렇게 이제 숫자를 선택을 할 수 있죠. 한 개 이상씩 선택을 할 때. 그럼 하나씩 천천히 가볼게요. 이 친구는 이제 1, 2, 3 중에서 누가 4개를 가져갈 것인가를 할 거니까 그냥 3팩에 2팩 해서 이제 3이 되겠다 맞죠? 그냥 1, 2, 3 중에서 누가 4가 될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같아야 되죠. 같을 때 이 친구만 여기다 앉혀야 되잖아요. 왜냐면 1, 1은 하나씩 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누가 뭔지는 이제 결정을 이미 해준 겁니다. 3팩에 2팩. 그럼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1, 2, 3이 됐다 라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10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1, 1을 먼저 앉힙니다. 이렇게. 그럼 나머지 1, 2개, 2 하나, 3 하나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들을 이제 배열해서 앉히면 되니까 4팩에 2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 3, 12에 36 이렇게 이제 될 거고 헷갈리지 않게 박스를 쳐두세요. 카운트가 끝난 거는. 그 다음 다시 이 친구는 이제 천천히 보면 누가 이제 한 1이고 누가 2고 누가 3이고 이거는 개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얘는 3팩을 해줘야 되죠. 다 다르니까. 오케이? 이게 이제 경우를 센 거고 그럼 예시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같은 것들이 되게 조금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3을 가진 친구가 3개짜리가 여기에 앉을 수도 있죠. 그러면 3개짜리가 여기 앉았을 때 1개, 2개, 1개니까 4팩에 2팩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래서 더하기 그 다음에 2개짜리 친구가 여기 2개 앉을 수도 있죠. 그러면 4팩에 3팩 이렇게 되겠다 맞지?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다시 지금 미리 앉히는 겁니다. 개수가 생각보다 좀 많은 친구들을 먼저 앉혀두고 갈 건데 3도 앉힐 수 있고 3개짜리도 앉힐 수 있고 2개짜리도 여기 미리 앉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의 경우는 3개짜리를 미리 앉혀놓고 가면 1개, 2개, 1개가 남기 때문에 4팩에 2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요 밑에 친구는 이제 2개짜리를 앉혀버리면 3개짜리에 1개짜리 요렇게 되기 때문에 4팩에 3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렇게. 그래서 이제 6 곱하기 4, 3, 12 더하기 4 해서 16 곱하기 6을 해서 9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 친구도 이제 좀 편하겠다 맞죠? 얘는 이제 배열을 할 필요가 없죠.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3팩에 3팩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굳이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친구를 안 칠지, 요 친구를 안 칠지, 요 친구를 안 칠지가 사실 이제 대칭성이다 맞죠?
이 대칭성이란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 꼴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제 얘를 안 치나 얘를 안 치나 얘를 안 치나 똑같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누구를 안 치냐? 3C1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4팩에 2팩 2팩 요렇게만 하면 된다 맞죠? 그래서 이제 3 곱하기 6 하니까 18.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 제일 어려운 거 나온다. 132에 18 더하니까 1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직접 분할 후 나열 이거 지금 좀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을 잘 보면 이거랑 이제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더럽게 많습니다. 그 최근 기출에 중복조합 유형에 그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빛의 속도로 가고 여기서 잘 보면 그 모자 나눠주는 거 있죠. 사실 이제 분할풀이가 중복조합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고 같은 사탕, 초콜릿 이것도 이제 제약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누군가를 안 치고 카운팅을 해야 된다.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들은 지금 거의 핵심 메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 이거 마더텅 이제 38쪽 중복조합 이거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던 건데 사실 이제 경우를 구간 분리 카운팅을 해서 얘가 제일 극강부도 하거든요. 구간 분리 카운팅을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직접 나열을 해버리는 요런 느낌으로 가는 메타가 조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꼭 한 문제는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둡시다. 그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원래 기본 카운팅입니다. 기본 카운팅인데 그거를 이제 편하게 만들어준 도구가 중복조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중복조합이 안 좋은 게 제약 조건이 조금만 걸리면 진짜 너무 이제 중복조합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음이 아닌 정수 이 조건에 대해서 만약에 상한 범위가 걸렸다. 얘는 이제 3개를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또 여사건 처리해야 되고 일일이 노가다 카운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중복조합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분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 더 정리해 둘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30번. 요 친구도 한번 얘도 이제 하트 주고 요 친구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둘 가치가 아주 높은 건데 30번에 줄 줄 알았죠. 예, 페이크였습니다. 자, 30번에 보면 12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각각의 숫자 1, 2, 3, 4 중 하나씩 적혀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그래서 몇 개인데 이게 1이 몇 개고 2가 몇 개고 3이 몇 개고 4가 몇 개야 모른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복원 추출이죠. 다시 넣는 시행을 합니다. 공을 갖다 버린대. 그러면 그때마다 확률이 전체 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독립 시행으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잘 하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 4번을 반복한답니다. 그때 4개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답니다. 그때 이제 확률 변수 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임의 추출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임의 추출을 하고 나면 4개짜리 저거 합을 다 할까요? 아니죠. 저거 하면 머리 터집니다. 그래서 하나짜리를 해서 4를 임의 추출을 할 겁니다. 4번 반복을 하니까. 그러면 정의를 잘 보시오. y를 제가 새로운 확률 변수를 잡을 겁니다. 새로운 확률 변수를 잡고 나서 자, 이 개념은 한번 딱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확률 변수 y가 무슨 뜻이냐면 12개 공이 들어있는데 하나씩 제가 꺼낼 겁니다. 오케이? 그 확률 변수 한 번 시행 얘가 이제 1회 시행 할 때 눈의 수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꺼냈을 때 숫자 수 그럼 이제 우리가 y가 1, 2, 3, 4가 있겠죠. 확률 변수가 근데 각각의 이제 뽑을 확률이 12C 1분의
얘는 모른다 맞죠? 얘도 모른다 맞죠? 요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표를 그려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 자, 요렇게 이제 되는데 그럼 이 눈의 수를 4번을 시행한다는 뜻이 이미 추출을 한 겁니다. 이건 이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미 추출을 할 건데 여기서 잘 보면 y를 4번 시행한다 하면 y1, y2, y3, y4 해서 이제 요 집단이 y바겠죠. 얘가 이제 4번 이미 추출을 한 표본 평균 집단이죠. 그러면 해석을 잘 해보시면 우리가 표본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이미 추출한 4개의 숫자를 더합니다. 맞죠? 더해서 평균을 냈을 때 이게 이제 y바죠. 이게 이제 사전적 정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봤을 때 내가 이 4개의 수의 합을 x라고 한대요. 그래서 누구를 연마를 x로 잡아버리겠다 이 뜻인 거죠. 그냥 스무스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x가 4y바가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일단 다 스위칭을 합니다. 얘가 4y바가 될 거야. 될까요? 요런 식으로 이제 다 정리를 할 건데 자, 천천히 일단은 해볼게요. 자, px는 4다 라고 하면 사실 이제 4번 반복을 했는데 합이 4다 1만 엄청나게 뽑아야 된다 이 뜻이죠. 오지게라고 할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만 오지게 4번을 뽑았는데 그러면 이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1을 뽑을 확률 곱하기 1을 뽑을 확률 곱하기 1을 뽑을 확률 곱하기 1을 뽑을 확률. 오, 발음 잘하는데. 자, 어쨌든 여기서 금마가 이제 81분의 1이다 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16은 어떻게 됩니까? 4번 뽑았을 때 4를 뽑고 4를 뽑고 4를 뽑고 4를 뽑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률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2분의 A랑 12분의 D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PX는 4다 라고 했으니까 확률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이제 스트레이트로 이게 독립시행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구해보면 4C4죠. 그러니까 4팩에 4팩. 왜냐면 4회 시행을 할 때 이제 각각의 시행이 사실 다 다르죠. 근데 이제 1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이제 배열할 필요가 없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냥 12분의 A를 4제곱을 합니다. 얘가 이제 3분의 1의 4제곱. 그래서 A가 얼마? 4가 되는 거고 이 친구도 12분의 D의 4제곱 그대로 그러면 얘는 이제 2의 4제곱에 3의 4제곱이니까 6의 4제곱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래서 이제 D가 얼마? 2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이 얘는 이제 4개가 있고 이 친구가 이제 2개가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B 더하기 C가 얼마? 총 12개가 있어야 되니까 B 더하기 C는 6개가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우리가 이제 평균이 얼마? 9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얘가 4y바죠. 그러면 이 y바가 사실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이나 y의 평균이나 사실 같죠. 이 정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에 ax 더하기 b는 다 밖으로 다 빠져나오는 게 가능하다 맞지? 그래서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평균이 주어졌네. 평균 구하는 방법은 위아래로 다 곱하면 된다 맞죠? 그러면 이제 이 y가 12분의 4, 8, 4, 8, 2b, 3c를 하면 얘가 이제 4분의 9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천천히 정리해보면 12 곱하면 27에 12 더하기 2b, 2c 하면 이제 12 더하기 c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27. 그래서 c가 얼마? 3개. 그러면 이 둘 다 3개씩 있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드디어 확률을 싹 다 구한 겁니다. 그럼 이제 vx는 이제 4y 빠져. 될까요? 4y 반데 여기서 이제 v는 16
vy 바 요렇게 되겠죠. 되겠죠? 이거 한번 적을까요? 이거 이 ax 플러스 b는 다 나와. 그 다음 vax 플러스 b는 a제곱의 vx. 다음에 시그마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절대값 a의 시그마 x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y바 표본 평균의 분사는 이제 그냥 있는 친구 vy의 n분의 vy가 된다 맞지? 그럼 이 친구가 4분의 vy가 돼서 4vy를 구해달라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구합니다. 평균은 내가 이미 구했죠. 그럼 이제 vy는 어떻게 구합니까?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얘를 다 계산해보면 1의 제곱 2의 제곱 4 9 16 위에다 적어두시고 12분의 1 곱하고 4 3 12 3 9 27 32 빼기 제곱 16분의 81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요 빼보면 얼마요? 16에 59에 얘가 5 75 그러면 얘가 3 4 12에 25 될 테니까 이 친구가 16에 100에 빼면 이제 19 그럼 16분의 19인데 이 친구가 이제 4를 곱하니까 4분의 19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2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정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좀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 30번도 한번 정리는 해두세요. 오케이.